천년의 달 6월 현충일 특집으로 방송된 다큐멘터리 100년의 유산을 만나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아픔의 역사,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초기 낙동강까지 밀리며 고전하던 국군의 연합군은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뒤 동해에서 원산을 봉쇄하는 도서 작전을 펼치는데 함경남도 영흥 앞바다의 작은 섬 황토도는 원산 시내를 한눈에 관측할 수 있어 아군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목표였습니다. 이때 황토도를 북한으로부터 방어한 인물이 바로 이장원 소위인데요. 해병대 장교로 인간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장원 소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의 안장 기록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 분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대가 현충원에 안장되었다는 이 소위의 가문이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집안의 사람들이기에 대를 이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을까요? 진행은 배우 최보람 씨가 맡았습니다. 누구나 나라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숭고한 일일 텐데요. 결코 쉽지 않은 그 일을 4대에 걸쳐 해온 집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를 이어 나라에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일대인 수당 이남규 선생. 역사적 고증 자료부터 살펴봅니다. 1875년 21살에 과거에 합격하고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승정원 우승지를 비롯해 고종 황제의 자문관인 국내부 특진관에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는 구한말 충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일본을 원수라 표현하며 격렬하게 맞서 일본과의 일대 격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남규 선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쓰면서 일본과 맞서게 되는데요. 1907년 9월 26일 일본 헌병과 관원 약 100여 명이 이남규의 집을 습격했고 이남규와 그의 아들 이충구를 함께 체포했습니다. 서울로 합성하던 중 일본 헌병들은 단발을 하고 일본의 귀순에 목숨을 보존하라고 수차례 회유를 시도했지만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이남규는 그를 보호하려는 아들 이충구와 함께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조국을 지키려 했던 그의 숭고한 희생은 제 마음에도 큰 울림을 정해냈습니다. 60년 만에 세상에 공개된 이 문서에는 이남규 선생뿐 아니라 그의 아들 이충구와 가마꾼 김웅길의 피살 상황이 모두 기록돼 있었는데요. 눈길을 끄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 사람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이유로 피살당했다고 기록된 또 한 명의 이름, 가수복.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애국 구사일생으로 선열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가수복은 그 길로 이남규 선생의 집으로 가 당시 13살이었던 증손자 3대 이승복에게 피살 당시의 참상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가수복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훗날 3대 이승복이 책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이남규 선생의 의병 활동을 도왔던 가수복. 지금 그는 그 흔한 비석도 없이 작은 언덕인지 무덤인지 알 수 없는 곳에 혼자 묻혀 있습니다. 비석도 없는 초라한 묘소가 이남규 선생과 정말 피 한 방울 안타깝더라고요. 섞이지 않은 그들이 선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날릴 수 있었던 건 선생 또한 그들에게 의리를 다했기 때문인데요. 이충구 유목,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유언에서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가마타기를
빈번하게 하지 말며 하인들의 힘을 여유롭게 하라.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의리. 의리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충구 선생이 남긴 말 유목도 의령 활동을 하다 인상적이었습니다. 1대 이남규와 2대 이충구, 그들과 나란히 현충원에 잠든 3대 이승복은 또 어떤 인물일까요? 의문을 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들을 살피던 중 사이가 시치로라는 형사가 작성한 이승복에 관한 문건들을 찾았습니다. 사이가 시치로 형사는 독립운동가들을 야만적으로 고문해 악명을 떨치며 사상경찰의 악마로 불린 종로경찰서의 고등계 스타 형사. 그가 조선총독부 검사에 보낸 의견서 가운데 이승복에 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이승복은 조부와 부친의 영향으로 항상 조선 독립을 몽상해온 자. 이승복 선생은 국내외에서 독립활동을 시작합니다. 모두 잃은 이승복은 열합이 되던 때 노령과 북만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다양한 독립활동에 참여했고 자연스럽게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이동영과 이시영, 이상설 등과 친분을 쌓아나갔습니다. 피의자는 조선 독립운동의 혁명단체의 강화 확대를 위하는 것을 알고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정필성을 간접으로 상하이 남경 방면의 독립운동자들에게 소개하였는가? 그렇다. 물론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 독립운동의 혁명단체를 강화할 목적이냐고 묻는 사이가 형사에게 물론이라며 짧지만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저는 이승복 선생의 생애와 신문 기록을 보면서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그의 아들 이장원이 6.25 전쟁에 참전합니다. 이장원 소위는 아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당시 저는 인간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장원 소위를 보고 애국의 의지를 다졌던 기억이 납니다.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했기에 그 후로는 더 이상 북한군 진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4대 이장원 소위까지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들 4대는 현충원에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4대에 걸쳐 목숨을 바친 국내 유일의 가문.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선조들의 가슴 뭉클한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우리의 유산일 것입니다.